아무래도 이제 선거 구도는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천정배,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앞에 내서 불러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파전으로 굳혀지는 것 같은데요. 선명야당이냐 극중주의냐 참 요즘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오늘? 예. 안철수 전 대표도 했습니까 오늘 같이? 예, 예. 안 대표의 이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그만큼 뜨거워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전당대회에서의 흥행, 요거는 조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하면서. 예. 저는 출마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판단은 이제 당원의 몫이죠. 네.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중간한 중간 야당, 이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극중주의와는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극중주의는 사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게 극중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극중이라는 말에는 어떤 방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이 없다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선택하겠다는 건데 이건 기회주의적인 요소고요. 예. 그래서 국민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인 삶을 개혁하라는, 개선하라는 그 예. 요구에 따라서 야당이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데를 풀어주는 개혁 노선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크롱 현상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마크롱이라 그랬다가, 또 뜰 때는, 버니 샌더스라 그랬다가, 또 뜰 때는 스티브 잡스라 그랬다가, 어느 게 정답입니까? 보시기에, 옆에서. 마크롱은 지금 지지율이 66%에서 33%로, 겁나겠죠. 났더군요. 예.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누굴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을 어떻게 좀 향상시킬 것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광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아마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들은 인터뷰를 안 해주세요, 지금. 국민의당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당이 되겠다. 그것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IMF를 3년 만에 극복했을 때의 노선이다. 한마디로 IMF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선이 극중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선이 극중주의는 아니죠. 안 대표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내 노선이 김대중 노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적이었고 포용적이었습니다. 중도 개혁주의를 내걸었죠.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대변했고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치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 예.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 세 가지는 민주주의 그리고 서민경제 평화 노선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내 노선이 김대중 노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딘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됐을 건데 김대중 대통령을 그전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흠모하고 또 사상과 철학을 연구했었나 싶어서 상당히 내심 놀랐는데 안철수 전 대표 대선 토론 당시에 햇볕 정책에는 공과 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햇볕 정책을 부정한 얘기나 마찬가지로 과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글쎄요 아직 그 대답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의당의 강령 위반이기도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자,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전국 정당으로서의 국민의당 경쟁력 어떻게 키우시겠다? 이거 한번 말씀 주시죠. 기본입니다. 첫째는 정당은 당원과 지도력으로 구성됩니다. 예. 당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되살려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 그 일을 위해서 당원 주권주의를 당헌에다가 못 받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가 되면 바로 다음 날은 당헌 개정안을 내서 당헌 1조에다가 국민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받고 권리와 권한과 권력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네. 지역위원장도 당대표도 지방선거 공천도 아래로부터 이렇게 뽑게 되면 아마 자부심이 되살아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당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이 당원 주권은 말뿐이지 어느 정당에서도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리더십인데요. 예. 강력한 리더십의 핵심 내용은 방향입니다. 방향. 예.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을 때하고 서쪽으로 갔을 때 목적지가 전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 바라보는 방향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재벌 개혁해라, 검찰 개혁해라, 언론 개혁해라, 정치 개혁해라.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혁 과제의 선봉에 국민의당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국민의당이.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진보니 보수니 중도니 하는 책상 위에서의 공리공담이 아니라 예. 국민의 먹고 사는 삶의 현장으로 가장 빠르게 민생 기동대 그리고 민생 기마대를 조직해서 몽골 기병처럼 치고 들어가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곳의 얘기를 직접 듣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풀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당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개혁 선봉에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문득 제가 떠오르는 게 혹시 민주당 쪽으로 회귀하시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인위적인 정당 개편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은 네. 양당제 하에서 대결과 대립과 권력 투쟁의 정치로 갈등 지수가 높은 정치. 네. 그 속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거거든요. 예. 멕시코나 칠레나 터키나 코리아나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사실 70년 뿌리를 가진 민주당을 제치고 예. 국민의당을 작년에 1.2%더 지지했단 말이죠. 네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처럼 다당제로 가는 것이 역사 진보고 정치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전 대표가 지금 뭐 나름대로 당 대표에 나와서 당을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선당 후사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정동영 의원께서 보시기에 또 많은 국민의당 안에 있는 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보시기에 당이 안정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 안철수와 정동영의 협력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역할 분담이 필요한 그렇군요. 시간인데 예. 본인이 이제 이것을 분열의 시간으로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치열하게 화끈하게 협력하고 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661번님이요. 정동현 의원님 지지자입니다. 네거티브보다 절대적인 긍정과 비전으로 페어플레이 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질문 여쭙겠습니다. 이 최근 영화 택시 운전사 보셨죠? 네, 택시 운전사 봤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 측 당원들과 함께요. 그러셨군요. 예. 전두환 대통령 측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적반하장이지요. 예.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은 5.18의 희생 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전두환 세력이 그런 5.18을 폄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득한 느낌을 갖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지금도 보니까 이동 중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KTX를 막 탔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태가 불안정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조용한 시간에 인터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네. 저는 감사합니다. 지혜진입니다. 네. 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뭐 강화한다 하네. 예, 들었습니다. 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예. 그동안 보험 적용이 안 됐던 것들을 적용시켰다. 그렇죠. 그 MRI라든지 뭐 초음파 검사 같은 것도 그렇고 이 환자를 간병하는 비용까지도 이 보험에 적용시킨다고 하니까. 미용이나 성형 쪽은 그게 그건 안 된대. 아휴. 아이 저런.
그게 내가 제일 뭐? 안 될 줄 알았던 것들인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거지. 그럼 아무튼 미용 쪽, 성형 쪽 빼고는 뭐 거의 다. 거의 다 막 건강보험의 보장을 막 받게 된다. 예. 어. 그 앞으로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진료는 없어지게 된다는 그 거고.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뭐 거의 다 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네. 그렇죠. 이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 예,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좋네. 그러게. 뜻은 좋아. 나도 옛날에 다 생각해 봤던 거거든. 아이고, 저런 그러셨어요. 그럼 근데 왜 안 했어요? 바빴잖아. 아하. 안 바빴으면 나도 했지. 너무 바빠가지고 난 못 했지. 사실 나도 그랬지요. 많이 바쁘셨지? 아유, 아시면서. 그래, 국정농단도 부지런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 나도. 직장 다니는 친구보다 백수 친구가 연락이 제일 안 되고 더 바쁘잖아. 역시 이해가 참 빠르셔. 나랑 통하는 게 있어서. 근데 아무튼 좋아. 뜻도 좋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획기적인 정책. 나도 좋은데. 근데 그래 하려면 돈은? 그런 정책 하려면 재원이 마련되잖아, 재원이.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앞으로 한 30조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30조씩이나? 예. 그거 말해,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 그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나라 돈 예산은 한두 푼도 아니고 1, 2조도 아니고 장마치 불에 30조야. 아유, 그럴 돈 있으면 강바닥에 쏟아붓겠지요. 아이. 그 강바닥에 얼마 쏟아붓죠? 그 다 합쳐서 한 50조 안 되나? 될걸? 그러니까. 녹조국이 은근히 비싼 거야. 진짜로 이게 참 돈이 썩어 난다는 게 뭔지를 몸소 보여주신 MB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Hi, hello. My name is MB. 안 그래도 그 몇몇 언론들은 이미 비슷한 논조로 털더라고요. 털지, 이미. 예, 강바닥에 돈 쏟아부을 땐 끽소리도 안 하던 언론들이. 아이, 끽소리도 안 하기는 그때도 끽소리 했어. 뭐라고? 잘한다, 물고 빨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예, 그러던 것들이 지금은 국민들 건강을 위해 들어간다는 그 돈에 대해서는 어찌나 그렇게 아까워들 하는지. 그 본인이 생각하셔도 웃기지요. 예, 웃깁니다. 웃기지. 사실 이제 건강보험 확대하는 데 들어간 돈 30조는 건강보험에 누적됐던 흑자 이용하면 될 거야. 흑자가 한 20조 정도 되니까. 그렇죠. 어. 그 돈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에서 활용하고 이 건보료도 조금 올리고. 건물을 올리는 건 난 별로야. 그래. 아이고 지난 10년 동안 올렸던 것보다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한대잖아요. 그래서 난 건물에 민감해. 올리는 거 싫어. 전에 MB님 건보료 얼마 내셨지요? 17,000원. 17,000원. 유명했잖아, 내 건물이. 다들 알걸? 지금 말고, 한땐 그랬잖아. 한때는. 참 보면은 하여튼 짜야지, 짜. 내 신조가 그거잖아. 짜면 된다. 나라 돈 쓸 때는 큰 손. 그럴 땐 안 짜. 삽손. 삽으로 퍼서, 포크레인을 하고 돌려. 오늘 점심은 크게 한번 쏘실래요? 그게 뭐, 떡라면 쓰고 떡라면. 아이고 됐어요. 들어가요. 안 먹고 말아 내가. 한떡 쏠게, 한떡. 한떡. 그냥 라면도 아니야. 떡 한 번 떡하니 사준다니까, 한 떡 넣어서. 괜찮습니다. 쏘지 마세요. 내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니까. 들어가긴 합시다. 돈 굳었네? 문 열어요. 이러네, 또. 짜. 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MB님은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어떤 영화? 북이영화. 북이영화. 민영화. 의료 민영화. 그렇지. 예, 우린 좋아하는 영화도 똑같아. 당연하지, 이 콤비인데. 우리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영화 민영화. 민영화. 그 중에서 특히 의료 민영화. 근데 그건 이제 튼 거 같지요. 텄네. 텄지.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나온 판에 뭘. 문통님의 이 문통 케어 정책이 우리의 수건 사업을 이렇게 날리네. 비록 아이고, 민영화의 꿈은 날렸어도 내가 더 좋아하는 영화가 남아있잖아. 북이영화.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이야. 시끄러워. 뭔 얘기 하는지 알아. 그 조만간 극장에서 개봉되는 영화에도 출연하신다고. 그거지, 언론을 망가뜨린 사람들 얘기. 예, 언론 망가뜨린 공범자들이랑 거기서 난 뭘로 나온대? 주범으로. 아이씨. 되게 슬프고 답답한 얘기인데 그 MB님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빵빵 터진다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코미디 이미지를 뭐 타고난 걸 뭐. 부럽네요. 지혜진님 안 나오시나?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나오셔? 난 거기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부럽다. 조만간 언론 부역자들, 공범자들이랑 같이 팝콘 먹으면서 그 영화 단체 관람하고 계시면 그것도 참 대박이겠다. 도한 씨가 택준수사 나오는 영화 그 보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탁 닦는 그 장면 어떨 것 같아? 황당하지? 꼭 그런 소리 하고 앉았네. 아이고. 예? 됐어! 몰라! 내가 지금 그거 말고도 신경 쓸 게 얼마나 안 된다. 지금 사실 머리 복잡해.
그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세요. 그래야지. 그래야 이것도 또 건강 조사받을 게 있으면 받고. 에이, 또 뭐. 진짜, 얘기 자꾸 왜 그렇게 해? 그 사람을 괴롭혀. 그 남 얘기하도 돼? 피장파장이면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그럼 가시고 내일 또 놀러 오세요. 팔굽혀펴기도 하고 건강 잘 챙기세요. 에이, 진짜, 그 남의 말하고, 그거 진짜, 누굽니까? 진짜. 이보게 젊은이. 버니 샌더스라고 했다가 또 뜰 때는 스티브 잡스라고 했다가 어느 게 정답입니까? 보시기에 옆에서. 마크롱은 지금 지지율이 66%에서 33%로 겁나겠죠. 났더군요. 예.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누굴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을 어떻게 좀 향상시킬 것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광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아마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들은 인터뷰를 안 해주세요 지금. 국민의당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당이 되겠다. 그것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IMF를 3년 만에 극복했을 때의 노선이다. 한마디로 IMF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선이 극중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선이 극중주의는 아니죠. 안 대표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글쎄요. 뭐 아직 그 대답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의당의 강령 위반이기도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자,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전국 정당으로서의 국민의당 경쟁력 어떻게 키우시겠다? 이거 한번 말씀 주시죠. 기본입니다. 첫째는 정당은 당원과 지도력으로 구성됩니다. 예. 당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되살려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 그 일을 위해서 당원 주권주의를 당헌에다가 못 받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가 되면 바로 다음 날은 당헌 개정안을 내서 당헌 1조에다가 국민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받고 권리와 권한과 권력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네. 지역위원장도 당대표도 지방선 네. 정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중간한 중간 야당, 이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극중주의와는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극중주의는 사실 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네. 그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게 극중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극중이라는 말에는 어떤 방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이 없다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선택하겠다는 건데 이건 기회적인 요소고요. 예. 그래서 국민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인 삶을 개혁하라는 개선하라는 그 예. 요구에 따라서 야당이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데를 풀어주는 개혁 노선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크롱 현상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마크롱이라 그랬다가 또 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구도는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천정배,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앞에 내서 불러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파전으로 굳혀지는 것 같은데요. 선명야당이냐 극중주의냐 참 요즘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오늘? 예. 안철수 전 대표도 했습니까 오늘 같이? 예, 예. 안 대표의 이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그만큼 뜨거워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전당대회에서의 흥행 요거는 조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하면서 예. 저는 출마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당원 판단은 이제 당원의 몫이죠. 네. 합니다. 네. 또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내 노선이 김대중 노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적이었고 포용적이었습니다. 중도 개혁주의를 내걸었죠.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대변했고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치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 세 가지는 민주주의, 그리고 서민 경제,
목표와 노선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내 노선이 김대중 노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딘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됐을 건데 김대중 대통령을 그전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흠모하고 또 사상과 철학을 연구했었나 싶어서 상당히 내심 놀랐는데 안철수 전 대표 대선 토론 당시에 햇볕 정책에는 공과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햇볕 정책을 부정한 얘기나 마찬가지